네,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여야 후보 모두 이른바 가족 리스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파장이 어디까지 흐를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민주당 선대위 특보단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실까요?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졌었는데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하는 영상 먼저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그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분 관련해가지고 네. 수사도 임해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목소리 듣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사과로 여러분들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그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배신하겠습니다. 저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윤석열 후보가 아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한 걸 보셨는데요. 박진영 부단장님, 예. 지난주까지는 제가 박 교수님이라고 불렀었는데 또 선대위에서 특보단의 부단장 직함을 맡게 되셔서 워낙 능력이 좋으셔서 여러 가지 직함을 지금 계속 불려가면서 제가 불러드린 것 같은데 오늘 방송부터는 이제 부단장님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내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나온 첫날에는 사실 기자들한테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전격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 18개 정도의 경력 위조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를 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태도도 그렇고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사과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검사 시절에 수사를 하다가 기소냐 불기소냐 결정 나면은 끝이지만은 이건 다릅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정치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 경력은 왜 잘못됐고 왜 허위 기재됐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가 있다면은 법률적 책임까지도 사실은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건 왜냐면요. 본인이 이제까지 수사했던 다른 사건들과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 문제에서 동양대 표창장 문제로 비롯된 것들, 본인 지금 이 부인이 이야기했던 이 게임협회 경력증명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위조가 되었다면은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저는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이 법률적인 조치가 있어도 달게 받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법률적인 책임까지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않은 점들, 그렇죠. 그런 점들 때문에 기자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회피하듯이 내 말로서 다 정리된 거 아니냐, 사과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버리셨거든요. 미흡한 사과였다라는 지적이셨어요. 이종근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과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좋긴 하겠죠. 왜냐하면 사과를 하고 그것이 논란의 어떤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 그 모멘텀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또 다른 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뭐 사과를 하든 아니면 법적인 책임이든 오늘 우리가 본 윤석열 후보의 사과 부분은 어떤 사과였냐면 자신의 어떤 태도에 대한 문제, 즉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뭐 시간 강사를 운이했다든지 또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유체이탈 합법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인의 문제는 부인의 문제로 이렇게 그 거리를 두는 듯한 네. 어떤 모습이었는데 오늘 지금 본 동영상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즉 자신의 어떤 태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신이 언제나 공정과 상식을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어떤 사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단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사실 이게 잘못된 기재가 올라갔는지 수상 경력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부풀려졌는지 이 부분은 사실상 다시 한번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방금 평론가님께서 좀 꼬집으셨던 대목, 네.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좀 의식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쏟아진 사실 좀 비판의 목소리가 그거거든요. 원칙을 그렇게 지금까지 강조하는 정치인이었다면 이번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한해서도 원칙을 지켰어야 됐다. 그것이 지금까지 검찰의 어떤 이 검사로서 자신이 수사를 해온 그 입장이었다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도 똑같은 어떤 입장을 전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거고 부단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 가름하겠다라는 어떤 뉘앙스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게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문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 뉘앙스도 덧붙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사과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사과를 먼저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난주에 김건희 씨가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고 그것도 죄라면 죄다. 이게 뭐 학교 진학을 위해서 허위 경력을 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더 논란을 좀 키운 측면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진학과 취업이 비슷한 범주 아닌가요?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조가 있었다. 경력이 죄송합니다. 잘못되어 그러면 똑같은 수준에서의 저는 처벌이라는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때 예. 그거 사건을 좀 의식해서 한 동양대 나온 발언이 표창장 아닌가 문제가 의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학교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것만으로 해서 엄청난 수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4년 가까이 지금 그 형을 선고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이면 똑같습니다. 이제 수원여대의 이 강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흔히 하는 이 게임협회 임명장, 이 경력증명서인데요. 이게 만약에 게임협회에서 해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수원여대 조건에 어떤 게 있냐면요. 동일 경력 3년 이상을 해야지만이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3년을 정확하게 채워서 근무한 것처럼 그렇게 경력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자체가 뭡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뭐 그게 아닙니다. 취업이라는 이득을 위해서 경력이 위조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네.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위조해서 이익이 생겼다. 네. 물론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만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인 아직 겁니다.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도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밝혀진 바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진학을 위해서건 취업을 위해서건 거의 비슷한 잘못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다르다는 생각은 해요. 일단 경력을 위해서 문서가 위조됐다는 가정하에서라면 그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 씨와 같은 경우는 기득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최소한 모 대학교의 교수직을 함께 또 그러니까 다른 대학
아니지만 예. 여기만 하고 있고 또 아버지의 경우는 사실상 공직에 있었던 어떤 부분들도 많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겹쳐지면서 그러한 기득권들끼리 서로 품앗이하듯이 어떤 경력을 자녀들의 경력을 만들어준 부분, 그래서 그 경력으로 대학을 입시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분이 있었던 부분이고 네. 이 지금 만약에 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네. 기득권을 이용한,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이 한 사람의 어떤 경력을 부풀려주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든지 서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도움을 줬다든지 이권을 통해서 이런 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같은 잣대로 저는 뭐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검사의 아내로서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경력들로서 수많은 뭐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경력의 어떤 이 불일치 이런 부분 아직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무소 위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잣대로 바라보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 공분의 어떤 이 폭이라든지 깊이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사안을 바라보는 또 시각 또는 입장 온도차가 좀 다소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한 또 다른 하나 의혹을 또 제기한 게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복지위에서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2017년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양평 땅을 비롯해 60억대의 재산이 있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월 7만 원 정도만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지역 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김 씨가 납부해야 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 4,650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재산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허위소득 신고를 했다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과 판박이 꼴린 셈이다. 자, 민주당 쪽의 주장은 이거죠. 60억 원대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건강보험료를 겨우 월 7만 원만 내느냐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선대위 측의 해명에 따르면 60억 원대의 이 자산이 어느 시점이냐, 시점별로도 좀 다르다. 형성하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네. 지금의 입장에서야 총 액수가 60억 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시점에서의 현금 자산이라든지 이것은 그 시기마다 좀 다르다. 그걸 지켜봐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로 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회사가 얼만큼의 어떤 이 규모이고 매출을 했고 또 직원들의 어떤 월급이 얼마였고 또 그거를 위해서 실제로 자신이 수령하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어떤 액수가 얼마냐. 지금 거기에 이한수 따라서 대변인은 책정이 화면에 됐다는 나가지만 겁니다. 200만 원이라고 예, 예.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되면은 이제 월 7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계속 그 이외에 어떤 소득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뭐 굉장히 비싼 것이고 그 이외에 기타 소득에서 얼마큼 더 많은 액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 액수만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정밀하게 이 시기와 받는 액수에 대해서 일치되느냐가 검증이 돼야 되겠지만 선대위 측 입장에서만을 놓고 본다면 지금의 재산,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억과 그다음에 이 매출 쿠파 기획회사의 매출로만 이렇게 뭐 7만 원이다라를 적게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박진영 부단지. 뭐 이제 건보료가 지금 소득 플러스에서 자산에서 이제 책정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소득으로만 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 뭐 다 낸다고 해도 한 30만 5, 6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큰 돈을 뭐 탈세한다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보이는 행태가 습관적으로 이런 의혹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작의 의혹이 늘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 이 사회 활동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허위 경력 의혹도 있는데 이 건강보험료도 좀 의심스럽다. 이러니까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이다. 관행적으로 허위라든가 이런 의혹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증거 부분이 결혼하기 이후의 부분들도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이후의 부분들이 또 나오고 있고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 의혹이라든가 물론 수사는 종결됐습니다만 도이치 못해서 주가 조작 의혹이라 이런 것들은 결혼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이 부군이 어떤 윤 후보의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게 배우자 리스크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또 아들 문제로 곤혹을 치렀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박 자금 출처도 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도박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대개 한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아요. 빚을 내서 네. 자금으로 네, 네. 자금이라고 할 건 없고 이제 한 번에 뭐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찾아서 그 사이버문이라고 하나요? 사서 한 모양인데 하여튼 기간이 꽤 길고 그 사이에 잃은 게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매매 가능성이 좀 높다는 유추들이 좀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후보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하지 않고서 좀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이에 대해서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공안이라고 하니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아들 처음에는 이제 불법 도박 논란이 일자 4시간 만에 즉각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발빠른 사과. 네. 참 뭐 안타까운 일이죠.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일탈행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부모의 권력이라든가 영향력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겠죠. 저는 일탈행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길게 뭐 비판할 거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저는 뭐 이야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과하는 모습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 정황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법률적인 형사처벌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다 수용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지속적으로도 이 일이 불거지면은 계속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과 4시간 만에 한 거 굉장히 평가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4시간 만에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200개의 글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도박을 했다라고 거의 자백하는 수준. 그리고 그것이 며칠 날 얼마를 잃었고 며칠 날 얼마를 땄다. 이렇게 지금 그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 뺄 수가 없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중요한 건 또다시 이걸 축소하려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법적인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그 도박 사이트에 잠시 그 유혹에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건 예를 들어서 수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형을 줄이기 위한 변호사로서 그 형을 줄이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냥 상습 도박 이건 일반 형법에 해당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파워볼의 홀짝 게임에 500만 원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워볼이라는 걸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토토라든지 로또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베팅을 하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뭐 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적으로 그걸 따로 이 도박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투기를 하는 거예요. 따로 모여서. 따로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홀짝이란 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예 그 번호를 갖고 홀짝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에 진짜 상습적으로 젖어든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일반 형법보다 훨씬 더 형이 무겁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이트에서 뭐 유혹을 뭐 못 견뎠다? 이건 굉장히 지금 일반 형법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실제로 불법 도박장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불법 도박장에 10회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포커 사이트에 잠시 가서 사이버머니를 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축소하려는 듯한 표현은 사실 아직도 그 아들의 어떤 범죄를 전체적으로 사과를 한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옵니다. 네. 뭐 이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국민의힘 모 의원님도 비슷한 형태의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축소하려고 한다. 이전에 데이트 폭력 문제도 또 단어 선택이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죠.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아들의 이제 일탈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변호사라는 입장에서의 축소 그 정도까지 머리 쓸 사람이 있을까요?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런 게임의 논리라든 이런 건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 세대의 또래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직접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네.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과한 비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목소리 톤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한 사람은 아직도 화를 내고 있어요. 예. 사과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고 한 사람은 조곤조곤하게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단순히 태도의 문제로서 국민들이 봐도 바로 알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것과 달리 또 아들에게 이제 성매매 의혹까지 또 불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제 업체에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다행인지 뭐 불공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는 바로 수사에 들어갔더라고요.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우리 김건희 씨 관련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결국은 수사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트에 댓글에 기록이 다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성매매 업소에 혹시나 갔다면은 거기에서 뭐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되면은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변명이라든가 어떤 뭐 이 관련돼서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예, 이 수사 방금 이제 박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찰의 수사는 잘 진행될 걸로 생각하세요? 아니, 수사는 이거죠. 한쪽은 공소시효가 이미 벗어났고 아직 고발 단계가 안 됐던 어떤 상황이고 이쪽은 공소시효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2019년도의 글이라면 네. 지금 형법이라면 3년이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원법은 5년이에요. 공소시효가. 예. 그러면 훨씬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바로 이것이 터지자마자 가세현이라는 곳에서 고발을 했고 네. 이건 고발을 하지 않았어도 인지수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자백 수준의 글이 올라왔거든요. 이건 소환해서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일기라든지 이런 곳에 쓴 글들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여부는 그렇고요. 이 아들과 관련해서 사실 곤혹스러운 그 아버지의 입장을 우리는 봤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사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이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곤혹스러움을 표현을 했는데 다만 현근택 이 변호사 등 이 선대위에서 이건 남이 간 것을 이렇게 받아서 남의 어떤 그런 그 경험을 지금 쓴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좀 무리한 변호가 아니겠느냐. 네. 글을 직접 접한 사람들은 이게 인용한 건지 아니면 진짜 가서 후기로 그걸 체험해서 쓴 건지가 너무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선대위에서도 변호를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짧게 지지율을 잠깐 마지막 발언을 좀 짚어볼게요. 계속 박빙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네거티브 공방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은 반영되지 않은지? 반영이 된 거죠. 반영되고 있다. 김건희 씨 의혹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앞으로 추이도 그럼 윤석열 후보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뭐 천천히 떨어질 거라고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재명 후보 쪽도 리스크가 지금 같이 터졌잖아요. 아들 의혹과 이 부인 의혹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일탈이냐 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오랫동안 축적된 경력 위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아들과 부인 문제 근본적으로는 예. 이 사과하는 후보의 태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지지율 흐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평가이셨고 앞서 보여주시는 지금도 보여주시는 그 여론조사는 기간이 그러니까 아들 의혹이 반영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예. 정확하게 보시면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그 아들 의혹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예. 늘 제가 되풀이 되지만 지금 90일도 안 남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네거티브는 양쪽 다 확증 편향이 심해 예. 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예. 정책적인 것이 훨씬 더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이번 주 어느 때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뜨거웠기 때문에요.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 좀 더 주목해야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 여기까지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